저는 신사업그룹에서 포털, 게임, 쇼핑, 결제 담당하고 있는 김종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네, 저는 화우 금융신사업그룹에서 핀테크 금융규제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빈 변호사입니다. 저는 화우 신사업그룹에서 게임 TM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선 변호사입니다. 화우는 이달에 대형 로펌에서는 최초로 게임센터를 발족을 하였는데요. 화우 게임센터에는 저작권 등 IP를 맡고 계신 임철근 변호사, 개인정보 정보 보안을 맡고 계신 이근우 변호사, 공정위 대응을 맡고 계신 이광욱 변호사, 노무를 자문하실 이정우 변호사, 세무를 담당하실 정종화 변호사, M&A 등 기업 법무를 담당하실 조준오 변호사, 총무를 이끌어주실 박정수 변호사, 입법 컨설팅을 담당하실 박승민 전문위원, 이렇게 10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활약하고 계십니다. 우와, 10개 분야나 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김종일 센터장님이 화우 게임센터 설립을 준비하실 때 저에게 정부 규제 대응, 특히 게임산업법 분야를 담당해 달라고 하셔서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에 필요한 자문을 중심으로만 업무 범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게임회사라는 법인의 입장에서 보니 정말 많은 분야에서 게임사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금융 분야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모든 게임 회사들은 전자결제 수단을 갖고 있는데요. 유저들에게 과금을 하려면 당연히 전자결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애플이나 구글의 인앱 결제도 이용하지만 피지사하고도 계약을 해요. 피지사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 결제 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게임사와 피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은 보통 계약서 해석만으로 해결이 되는 그런 쉬운 일들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전자금융거래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금융당국과의 협의까지 이끌어내야 깔끔한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업무들은 개별 게임회사의 법무팀에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선불 시 게임 캐시를 발행하는 게임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과 관련한 금융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이슈도 생겼습니다. 채널링 서비스를 하는 게임사의 법무팀 입장에서는 이 법을 어떤 식으로 준수를 해야 될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금융당국과의 소통에도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화우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 도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일 센터장님, 지난 2월 15일에는 화우 제1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하셨는데요. 대담회라는 형식이 참 독특했는데 어떻게 이런 행사를 열게 되신 건가요? 대담회라는 형식은 포털, 게임, 쇼핑 등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산업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 언론학회 학회장을 모셨습니다. 주제가 게임 경품, 게임 마케팅 광고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전직 국가기관장과 전직 메이저 학회장을 모셔놓으면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 상황 인식으로 신랄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자리를 가득 메운 게임 산업계에서 오신 청중들이 대담회의 내용과 구성에 상당히 만족하였답니다. 이 대담회에서 정호선 변호사님도 게임 마케팅 규제와 관련한 법령과 판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었죠? 네, 제가 설명드렸던 테마는 게임 광고와 경품 규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게임 광고 심의 제도는 법정 사후 심의 모델을 취하고 있습니다. 매체별로 자율민간 심의기구에서 사전 사후 심의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문제되는 게임 광고는 선정적 광고, 사행성 광고인데 현행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선정성 광고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을 받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조항을 활용하여 해당 광고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경품 규제에 대해서 현행 게임산업법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문의 해석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사법기관은 경품의 속성인 부조성, 우연성, 환가성 중 환가성, 즉 황금성이 인정된다면 경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P2E 게임이라 불린 무돌 삼국지에서 지급되는 무돌 토큰에 대해 경품성을 긍정하였는데 주된 동거가 외부 가상거래소 등을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규제당국은 게임을 이용에 따른 결과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이 될 만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전부 금지하고 있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상빈 변호사님도 참고할 만한 금융산업 쪽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었죠? 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금융규제와 관련한 유권 해석과 비조치 의견 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제도는 금융회사들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관련 법조문의 해석 및 제재 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법령 해석의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될 법령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요. 비조치 의견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비조치 의견서의 경우 당해행위에 적용할 법령에 공백이 있는 경우나 법령 등의 제정이나 개정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이 행위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법령 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의 일을 물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등 사업자들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함에 있어서 기존 법령으로는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2024년 게임 산업을 뜨겁게 달굴 법적 이슈에는 어떤 게 있을 거라 예상하세요? 네, 역시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규제에 관련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집단으로 게임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슈들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사들 사이에서 게임의 유사성을 놓고 다투는 라이크 게임 소송들도 이미 많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게임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노동 이슈들도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상빈 변호사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이슈가 있지요? 네, 블록체인과 NFT, 가상자산 관련한 이슈들은 게임 산업과 금융산업 모두에 걸쳐 있죠. 최근 2년간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 2024년에는 STO 제도화에 맞추어서 다시금 큰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을부터는 게임 캐시를 발행하는 게임사가 채널링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로서 금융규제를 받게 되는 이슈도 있는데요. 게임사로서는 이런 점에도 유념하셔야 할 겁니다. 네, 우리 화우게임센터는 이런 모든 이슈들에 게임 기업들을 도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죠. 게임을 잘 아는 로펌은 어디다? 화우!